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성 이론 중 하나인 서번트 지도성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번트 지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이 서번트 지도성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알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 서번트 지도성이 무엇인지 쉽게 암기가 되고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유래를 한번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서번트 지도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로 인내, 친절, 그리고 겸손, 존중, 용서, 헌신 이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6가지 요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서번트 지도성 하면 떠오르는 하위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즉 용서와 헌신, 겸손, 존중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을 때 그 지도자는 서번트 지도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 다음에 또 가장 나오는 확률이 높은 요소는 장점과 단점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서번트 지도성도 장점이 있고 물론 현대적 이론의 어떤 지도성이 하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번트 지도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끝으로 이 서번트 지도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번트 지도성을 시험에 나올 확률을 따지고 보자면 저는 제 기준과 제 판단 하에서는 물론 나올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나올 가치는 매우 높은 단어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덕목으로서는 나올 만한 가치가 매우 높은 부분에 속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올 확률은 매우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단 변혁적 리더십이 이미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일단 서번트 지도성 이런 계열들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변혁적 지도성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서번트 지도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 크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의는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번트 지도성이 도대체 뭐냐면 이때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하인을 의미합니다. 즉 리더가 곧 하인이다.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직 구성원을 명령과 통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보며 그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조직의 성과를 하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결국 리더십이잖아요. 하나의 사람이 조직 구성원들을 이끌어가서 결국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데 사용되는 게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 중에서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적인 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명령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마치 오히려 떠받들어야 되는 존재로 본다는 거죠. 즉 리더가 하인의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오히려 리더에게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는 게 서번트 지도성입니다. 이 서번트 지도성을 가진 대표적인 이제 개그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도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이자 MC로는 우리가 강호동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두 분 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TV 프로를 많이 보진 않아서 그래도 대충 이 상황을 봤을 때 유재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버라이어티를 이끌어 가실 때는 각각 개개인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뭔가 뒤에서 조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보인다면 강호동 이 MC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감, 우월감, 확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뛰어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로 남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두 분 다 조직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요. 하지만 좀 다르다는 거죠, 성향이. 이 유재석 MC분이 보이는 건 서번트 지도성에 가깝고 강호동이 MC분이 보이시는 거는 보다 카리스마 리더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서번트 리더십이 어디서 유래했냐 한번 긴 글 같지만 소설처럼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1904년 여기서 인디애나에서 태어났는데 이 그린리프가 서번트 지도성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죠. 그는 1926년에 수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여기 취직을 했다.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흔한 생각이 아니었던 조직은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게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에 등장하는 레오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로 서번트 리더십 이론을 제안해왔다.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 서번트 리더십을 제안하게 된 게 뭐냐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에 나오는 레오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이 서번트 리더십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레오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냐? 이는 순례단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과 같은 존재로서 구성원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레오는 여행 도중 근데 레오는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레오가 없는 순례단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국 여행을 중단하게 이릅니다. 몇 년 후 레오를 찾았을 때 그는 단지 하인이 아닌 순례단을 후원한 교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순례단에서 가장 낮은 잡일을 하고 뭔가 그들을 도맡아서 도와주고 하는 하인과 같은 존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순례단을 후원하는 교단의 가장 높은 존재였다는 거죠. 이와 같은 리더십이 뭐냐? 서번트 리더십은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고 지친 영혼을 뭔가 위로해주고 방향 제시까지 해주던 여행단의 하인인 레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고안되었다. 뭔가 조직 구성원들이 힘들어할 때 뭔가 위로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대사회에서 또 큰 필요한 리더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린리프는 1970년대에 The Servant as Leader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최고의 리더는 하인, 즉 조직원들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서번트 리더를 위한 핵심 도구로는 경청, 설득, 직관, 언어 사용, 그리고 결과 실제적 측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프가 이렇게 제시하고 나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결국 서번트 리더십은 뭐냐면 결국 조직 구성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를 서번트 리더라고 볼 수 있다. 이 서번트 리더가 갖추어야 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인내,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뭐냐면 위기의 상황일수록 인간은 여러 가지 충동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동이 아닌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함량하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다. 이 서번트 지도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인내심을 갖춰야 된다. 우리 충동을 잘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번트 리더는 그 중에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인내와 자제를 중시하며 분노를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리더가 마음대로 대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번트 리더는 직원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올바른 상식으로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명령과 통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서번트 지도성 같은 경우에는 명령과 통제를 하지 않고 그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면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뭔가 지적해야 되는 상황 혹은 내가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번트 지도성을 갖추어야 될 필수 요소, 하위 요소는 무엇이냐? 두 가지, 세 가지 서술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인내심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서번트 지도성을 위해서는 친절이 있어야 된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을 향한 관심과 이해, 격려의 표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인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관심을 표현해야 되며 예의를 갖춰야 된다. 원만한 관계는 타인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예의를 갖추는 데서 비롯된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 있으므로 이러한 친절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서번트 지도성의 두 번째 핵심 요소 친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친절을 제공하게 되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핵심 요소라 보는 것이죠. 따라서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고 조직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면 이런 인내심 혹은 친절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서번트 지도성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겸손을 갖춰야 된다. 겸손이란 진실하고 가식이 없으며 거만하거나 뽐내지 않는 것이다. 겸손한 리더는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부합하거나 옳은 일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주어진 임무나 목표를 향해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보인다. 겸손한 리더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한 자신의 실체를 비하하기보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않는다.
반드시 겸손함을 갖춰야 된다. 겸손한 리더는 언제나 타인의 견해를 귀를 기울이고 반대 의견도 폭넓게 수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에서 나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든다 했을 때는 겸손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타인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반대 의견도 폭넓게 수용하면서 뭔가 목표에 관한 그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보이는 게 이렇게 겸손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하위 요소를 써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존중을 보겠습니다. 존중은 언제 어떤 경우도 주변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걸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그들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돕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건 내가 니를 존중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고 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거죠. 믿고 맡겨준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교장 교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자주 돌아다니시는 약식장을 실시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존중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제대로 하고 안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점검하고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존중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행위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올바른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요소들로는, 저는 변혁적 리더십이나 혹은 카리스마, 이런 서번트 지도서, 이런 것들이 이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 현대 관점에서 리더십으로는 적정 수준의 위임은 당사자의 능력과 기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서번트 리더에게 있어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로, 다만 직무와 책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책임 달성 여부에 다른 시장의 보상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임을 해주는 것 자체가 존중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서와 헌신만 보고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뭐냐면 적대감을 극복하는 거다. 리더의 주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타인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 인내하는 기술을 배양한다는 거죠. 아울러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낙당하면서 생겨나는 적대감을 극복하는 기술도 배워야 된다. 인내심도 중요하지만 이 인내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대감을 극복하는 그 용서의 정신도 필요하다. 용서란 그릇된 행동이 낳은 결과를 당사자들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적대감을 조금씩 극복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런 요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유재석 MC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덕목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용서,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인을 좀 존중하는 것 같고, 인내심이 좀 많은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서번트 지도성을 형성한다는 거죠. 모였을 때. 그냥 마지막 헌신. 팀원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야 된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헌신이란 올바른 길을 추구한다는 도덕적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내가 내만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그걸 추구해 나가는 용기가 있을 때 이것도 남한테 헌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도덕적 용기란 내면의 양심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겠다는 의지, 생소하고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또한 직원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 주겠다는 다롱한 결의도, 이런 것들도 어디에 해당된다? 다 용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 그 다음에 헌신, 겸손, 존중, 인내, 친절, 이런 요소들이 모두 어느 하나 다 빠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융합되었을 때 이 서번트 지도성, 타인의 우리 조직 구성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성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서번트 지도성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죠, 여기는. 단점이 없어 보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뭐냐면 개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각 조직원들이 조직의 자신의 독특한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들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조직의 결과론적 측면에서 이점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조직원 모두가 어떤 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각 조직원 스스로가 그들만의 핵심적인 수행 지표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남한테 서포트 해주니까, 무한도전을 예로 들면은 유재석 MC분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당시 가지고 있었던 연예인분들의 어떤 장점들을 다 끌어냈잖아요. 하정주나 그리고 그 다음에 노홍철, 박명수,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유재석이라는 MC가 다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내가 잘하려고 뛰어나고 내가 카리스마 있게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뒤에서 헌신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 썼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서번트 리더십은 권한이 최소화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위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그걸 끌고 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다 위임된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되어 있는 거죠. 리더 입장에서는. 따라서 각자 지위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권한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업무를 수직 관계하에 효율적 방식으로 처리하던 전통적 리더십에 비해서는 성과를 바라기까지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론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서번트 지도성이 나중에는 더 큰 대기만성으로 큰 이제 빛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빛을 보기까지 과정 자체가 너무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 권한도 이제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개개인의 능력이 끌어낼 때까지 뭔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효율적 방식으로 처리하던 전통적 리더십에 비해서는 그 조직의 성과를 바라기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참고문들 여기 나와 있고 이제 이것으로 서번트 지도성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서번트 리더 지도성과 좀 대비되는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